여기가 좋겠다. 어서 빨리 탄,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한 저천가지 독성 화학물질로 구성된 발암물질 덩어리를 내 폐로 흡입하고 싶은걸? 저기 봐. 집단을 형성하여 음주와 폭력을 일삼는 불량 청소년이잖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흡연을 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니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불량 서클에 들어가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걸? 그런 생각은 그만둬. 그런 행동은 너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것보다 저런 불량한 학생이 내가 가려는 길목에서 흡연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협할 거라는 불안감이 느껴져 어쩔 수 없이 30분 더 걸리는 다른 길로 가야겠어. 잘 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위협이 도사리는 골목길로 지나갈게. 방금 감정 흡연을 통해서 평소 폐질환을 앓고 있던 나에게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주었는걸? 저 친구는 왜 여기서 흡연을 하는 걸까? 낙후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아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기 적당한 장소인 소위 말하는 빵터라는 곳이기 때문이지. 그러면 빵터의 문제는 정확히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는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담어하고 담배 냄새를 따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아니 빵터무원만입니다. 팀장 이유연. 허지영. 이현지. 홍재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식.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의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흡연은 사망과 개인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니코틴 의존도 상승과 신체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흡연 행위는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흡연자 개인의 건강 문제를 떠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흡연 행위는 법을 어기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집단을 형성하여 폭력, 음주, 심한 소음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며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크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청소년들은 노후되고 낙로한 시설 근처에 밀집하여 흡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피해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우리는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재학하는 현재까지 지역 내 청소년 상습 흡연 구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구역들은 마치 그들 일탈행위를 일삼는 학생들의 모임만의 지역 명소가 되어 피해가야 하는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은 단순 우리 몇 명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똑같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빵터를 청소년 상습 흡연 구역으로 그 의미를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빵터는 흡연뿐만 아니라 음주 혹은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로 빵터로 이용되는 장소들이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흡연을 비롯한 음주나 폭력을 하기 위한 장소로도 걸맞기 때문이며 음주나 폭력 등의 문제도 결코 자시할 수 없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빵터는 요즘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며 점점 대담해져 요즘에는 학교 주변, 시내 길거리 등으로 장소가 점점 확대되어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대안 정책을 준비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적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흡연과 관련된 법은 건강증진법과 직결되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는 2019년 12월 3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국민들의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직장 내의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의 범위에 신체 활동 장려 및 건강 친화 제도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 정관은 건강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 친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 활동 장려에 관한 교육 사업, 조사, 연구 사업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의 5조는
2021년 12월 21일에 신설되었으며 2023년 12월 22일에 시행됩니다. 이 조항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건강도시 지표를 작성해 의무성을 띠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 조항 역시 제6조 개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금연구역에 대한 기준,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 영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많은 건강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금연구역 안내를 보면 파주시 조례로 지정한 곳은 6곳이며 문산읍은 지정한 구역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관련 법은 흡연 예방 환경 조성에 따른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흡연, 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로 포괄적으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광주광역시와 목포시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조례를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를 만들어 흡연 예방 교육의 강화, 아동 청소년 사람 모범업소 지정,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의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례를 공포하여 아동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 파주시 문산읍에서도 조례로 지정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목포시처럼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법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장소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청소년들과 빵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통행을 피하는 장소가 있다는 설문이 40.1%로 그 이유로는 흡연자가 많아서 골목이 어둑하고 무서워서 등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빵터로 선호하는 곳의 환경의 특징으로는 좁은 골목길, 인적이 드문 길, 가로등이 없는 길 등 어둑하고 으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흡연 장소의 환경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를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가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아 하나 둘씩 흡연 장소가 생겨나면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빵터가 되고 나아가 고정적인 빵터가 되어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 통행 장애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순찰을 강화시키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흡연을 하는 등하교 시간에 순찰을 실시한다면 많은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찰을 도는 것이 당시에만 효과가 있을 뿐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빵터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정책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두운 빵터의 환경을 가로등 설치를 통해 밝게 형성하고 남루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옐로우 카펫 또는 벽화를 그려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면 청소년은 물론 모든 흡연자들이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여기에 해외의 사례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1회 하나 약 92만원에서 2회부터는 하나 약 182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홍콩의 경우 하나 약 75만원, 미국은 담배를 입에 물기만 해도 하나 약 5만원 이상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해외의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적용한다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 소개하겠습니다. 실행계획 및 저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동네 빵터 지도 제작 및 홍보가 있습니다.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방동리, 선유리와 파주읍에 위치한 영풍리를 중심으로 현장을 답사하여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구역을 지도로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 요양 등 인식 조사. 지역 내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우리 지역의 청소년 상습 흡연 구역을 알리고 제보받았습니다. 3. 읍내와 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문산 지구대나 문산 읍장님과 인터뷰하여 빵터의 실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4. 파주시 민원 신청. 파주시 민원을 통해 빵터의 심각성을 알리고 몇 지역과 순찰로 간 치안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